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오후 8시 8분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오랜만에 홍준표다운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핵 문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보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은 이승만 시대의 방공 정책, 박정희 시대의 성공 정책에 이어 노태우 시대에 와서는 북방 정책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김영삼 시대에는 제1차 북핵 위기로 노태우의 북방 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다가 DJ 노무현 시대의 햇볕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시대의 비핵 개방 3천, 박근혜 시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쳐서나 북핵 위기는 계속되었고 문재인 시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맞았습니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햇볕 정책 3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종북 정책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 쇼를 거듭했으나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평화 쇼에 그쳤고 이제 북핵의 마지막 단계인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개발까지 갔습니다. 곧 우리는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은 대북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남북 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핵 균형을 위하여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북은 공산주의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은 동서독처럼 체제 경쟁의 결과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도 배격하고 오로지 냉혹한 국제 질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홍준표 의원의 실력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실무 경험이 많고 역사적 맥락을 짚을 수 있고,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보관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또는 경선 공약으로 던진다는 것은 뭐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새 차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안보 문제,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처음으로 홍준표 의원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핵 균형을 위하여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나토식 핵 공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2009년 9년 무렵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 저는 북한의 핵 무장은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핵 무장할 그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또 이것은 NPT 체제 하에서도 가능한 방식이 바로 나토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핵 공유 정책이라는 것은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나토에 소속된 5나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터키, 뭐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게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주둔시켜 주는 대신에 전시에 그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때 같은 권리를 가진 겁니다.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전술 핵무기에 대한 공동 사용권을, 예컨대 독일 같으면 독일과 미국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라는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한반도에 적용한다면은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는다. 요런 아이디어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뭐 핵폭탄을 한 40개 가지고 있고 그 운반수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이 깨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전술핵 무기 91년에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제는 플러스 알파 공동 사용권을 우리가 갖는다. 만약 그게 미국이 싫다면 우리는 자유적 차원에서 독재 핵무장 가겠다 하는 비장의 카드를 하나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9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붙이면 조금 그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다른 게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거죠. 그 중거리 미사일을 뭐 제주도에 배치해도 되고 한국에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중국이 한반도를 사정권에 놓고 있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데는 바로 이런 좋은 발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걸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던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안보 문제는 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실패한 게 지난 5년 동안에 외교 안보 전략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거죠.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했다고 해놓고 북한이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벌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북한에 지금까지도 미국 유엔을 설득해 가지고 북한에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망국적 반역적 이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단단한 이론적 무장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지 전술 핵무기 공유 정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한반도 해역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이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국 장교들이 탑승을 해 가지고 공동 작전을 한다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외교관들, 신중한 외교관들보다는 정치인들의 이 발상, 아주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좋은 화두를 던진 홍준표 의원의 핵 공유 협정 발상, 이게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찬반 논란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